화려한 궁궐의 장막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진실이 숨어있기 마련이죠. 한때 조선의 왕, 숙종 임금의 지극한 사랑을 독차지하며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끝은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인 죽음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파란만장한 운명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왕실 전체에 어떤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지 우리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며 한 여인의 삶에 드리워진 거대한 운명의 무게와 냉혹한 궁중암투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미천한 신분으로 궁궐에 발을 들였지만 그 안에 품었던 야망은 결코 미천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궁으로 들어선 그녀는 그저 수많은 궁녀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타고난 아름다움은 물론 빼어난 지성과 총명함까지 겸비했던 그녀는 곧 숙종 임금의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처럼 수많은 궁녀들 사이에서 유독 그녀에게만 빛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임금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장옥정은 비로소 평범한 궁녀의 삶에서 벗어나 권력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죠. 궁궐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속은 언제나 고독과 경쟁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희망이자 동시에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는 불안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궁녀들의 시선 속에는 경외심과 함께 감출 수 없는 질투심이 뒤섞여 있었죠. 이제 막 피어오르는 한 송이 꽃처럼 장옥정의 앞날에는 찬란한 영광이 약속된 듯 보였지만 동시에 그 꽃잎을 찢어버릴 듯한 거친 바람 또한 불어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숙종 임금의 총애는 그녀의 신분을 한 단계, 또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히 궁녀에 머물지 않고 숙종의 특별한 마음을 얻어 종 사품 수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이는 단순한 품계 상승을 넘어 장옥정이 왕실의 공식적인 일원이자 숙종의 여인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미모와 재능은 숙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궁궐 안팎에서는 그녀의 존재감이 날마다 커져만 갔습니다. 젊은 임금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장옥정은 이제 더 이상 궁궐의 변방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지극한 사랑을 등에 업고 그녀의 야망은 마치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궁궐 안에 그 존재감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권력의 꽃이 피어날수록 그 주위에는 가시 돋친 질투와 견제의 시선 또한 함께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장옥정의 거침없는 상승은 누군가에게는 더 없는 희망이자 기회였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특히 당시 궁궐의 최고 권력자였던 대비와 왕비, 그리고 노론 세력에게 그녀는 자신들의 입지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을 테니까요. 그녀의 존재는 궁궐 내의 미묘한 권력 균형을 깨뜨리는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격렬해지는 궁중 암투 속에서 장옥정이 어떻게 소의, 희빈을 거쳐 마침내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지 그 숨막히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욱 격렬해지는 궁중 암투 속에서 장옥정이 어떻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지 그 숨막히는 과정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궁궐로 돌아온 장옥정은 숙종의 지극한 사랑을 다시금 받으며 그 존재감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총명함과 아름다움은 숙종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고 왕은 그녀에게서 위로와 안식처를 찾았던 것이죠.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장옥정은 숙종의 외롭고 고된 일상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왕의 깊은 애정은 그녀의 궁중 생활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지만
동시에 기존 권력자들의 질투와 견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당시 궁궐에는 대비와 인현왕후, 그리고 노론 세력이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죠. 이들에게 장옥정의 등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녀가 숙종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점차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모습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노론은 남인 세력과 연결된 장옥정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위협이라고 판단했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몄을 테죠. 하지만 장옥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지략과 강인한 의지를 가진 여인이었죠. 자신을 향한 견제와 음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숙종의 사랑을 등에 업고 그녀는 차근차근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종 사품 수권, 수권으로 시작하여 곧종 이품 소용, 소용으로 승격되었고 이어서 정 이품 소애, 소애의 자리에 오르며 궁궐 내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승진은 단순한 품계의 상승이 아니라 궁중 암투의 승리이자 권력을 향한 그녀의 집념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매 단계마다 그녀를 끌어내리려는 음모가 있었겠지만 그녀는 숙종의 변함없는 총애와 자신의 영리함으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정 일품 희빈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희빈은 왕의 후궁 중 가장 높은 품계로 사실상 왕비 다음 가는 위치였죠. 이는 인현왕후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론 세력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희빈이 된 장옥정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남인 세력과 손을 잡고 노론 세력을 압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숙종은 고심 끝에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옥정을 새로운 왕비로 책봉하는 것이었죠. 이 결정은 당시 조선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왕의 총애가 한 후궁을 왕비의 자리까지 끌어올린 전례 없는 사건이었고, 이는 곧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숙종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장옥정은 조선의 국모,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천안 신분에서 시작하여 온갖 역경을 딛고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른 장옥정의 삶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개인의 욕망과 정치적 야심이 뒤얽힌 궁중 암투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했죠. 하지만 과연 이 영광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새로운 중전이 된 그녀에게 펼쳐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왕비가 된 장옥정이 보여준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해 시작된 파멸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미천한 신분에서 조선의 국모라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른 장옥정, 즉 장희빈의 극적인 성공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죠. 온갖 역경을 딛고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마침내 중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자리는 단순한 영광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피어난 권력의 꽃은 그녀의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며 파멸을 향한 위험한 질주를 시작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과연 그녀는 그 영광을 어떻게 지켜내려 했을까요? 중전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장희빈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야망과 권력욕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왔다고 할까요?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변의 반대 세력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인물이라면 누구든 가차없이 내쳤습니다. 왕의 총애가 영원할 것이라는 오만에 사로잡혔던 것일까요? 그녀의 거침없는 행보는 점차 숙종의 마음에도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얻은 권력이었지만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방식은 점차 사랑을 멀어지게 만들었죠. 권력을 손에 쥐고 나니 그녀의 정치적 판단력은 오히려 흐려지는 듯했습니다.
때로는 성급하게, 때로는 지나치게 과감하게 행동하며 주변의 반발을 샀죠. 특히 서인 노론 세력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이균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겪었던 정치적 대립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겁니다. 왕의 사랑이 영원한 방패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겠지만 궁궐의 냉혹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 어떤 권력도 영원히 견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간과했던 것일까요? 총명했던 숙종은 점차 중전장시의 변해가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여인이 권력에 눈이 멀어 오만하고 때로는 잔인한 행동을 일삼는 것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왕실의 안정과 국정 운영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마음속에서 피어났던 사랑의 불꽃은 그렇게 서서히 꺼져가는 듯 보였죠. 마치 한때는 화려하게 피어났던 꽃이 거센 비바람을 맞아 시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의 맹세는 권력의 무게 앞에서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바로 저조 사건이었죠. 궁궐 깊숙한 곳, 인적이 드문 은밀한 신당에서 그녀가 전 중전인 인현왕후와 당시 숙종의 새로운 총애를 받기 시작했던 숙빈 최씨를 저주하는 의식을 행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인형의 바늘을 꽂고 끔찍한 주술을 외우며 저주를 퍼붓는 그녀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왕실의 품격을 훼손하고 윤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궁녀들의 밀고와 증언이 이어지면서 이 소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사실로 굳어지기 시작했죠. 이 사건으로 인해 궁궐 내에는 장희빈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이들조차 점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반대 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강하게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숙종 또한 더 이상 그녀를 감싸줄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저지른 부을리적인 행위는 그에게 깊은 실망과 함께 커다란 분노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녀의 권력은 마치 위태로운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파멸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려 했을까요? 아니, 과연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권력은 마치 위태로운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파멸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과연 장희빈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든 헤쳐나가려 했을까요? 아니, 과연 그녀에게는 더 이상 어떤 기회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장희빈에게 더 이상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지던 그 비극적인 날, 궁궐은 마치 모든 생명활동이 멈춘 듯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장희빈의 처소에는 비통함과 절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의 기운이 가득했겠죠. 한때는 왕의 무한한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의 정점에 우뚝 섰던 여인,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화려한 영광을 뒤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숙종의 깊은 고뇌와 사랑했던 여인을 단죄할 수밖에 없었던 왕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선 장희빈의 삶은 역사의 차가운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과도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소설을 통해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메시지만큼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그 속에서 피어난 뜨거운 사랑과 냉혹한 증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비극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기록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지혜를 얻어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서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장희빈이라는 한 여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